자, 23회 해설하겠습니다. 자, 이 어떤 유전자는 상염색체 존재하며 목의 각인이다. 제가 질문한 사람이 있던데 이 각인이라고 말했을 때 그게 발현되는지 안 발현되는지 이걸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이것처럼 다 알려줍니다. 여기서는 어머니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는 형태의 목의 각인이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이 어떤 유전자에 존재하는 대립유전자의 형태가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대립유전자에 따라서 하나는 60kg 달톤짜리 혈액 단백질을 만들고 하나는 50kg 달톤짜리 혈액 단백질을 만든대요. 이건 우리가 전경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데 어떤 부부 혈액 검사 결과 남편에서는 50kg 달톤 단백질만 검출했다. 자, 남편은 50kg 달톤짜리가 하나 있겠죠. 어떤 유전자의 대립유전자는 50 아니면 60이다. 남편에서 50이 발견됐으니까 남편 대립유전자는 50이겠죠. 나머지 하나는 지금 목의 각인이기 때문에 관찰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대립유전자를 두 개 가지잖아요. 하나는 사실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근데 다 여기서 이제 별표라고 친 것은 각인된 대립유전자, 발현되지 않는 것을 별표로 하기로 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지금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에게서는 60kg 달톤짜리 단백질이 발견됐다. 그래서 아내는 60kg 하고 나머지 하나는 모르는 거, 각인된 거 이렇게 되겠죠. 한편 이 부부 딸에게서는 50kg 달톤 단백질만 발현되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모르고 지금 각인되어 있겠죠. 그다음에 아들한테서는 60kg 달톤짜리 단백질이 발견되었다. 근데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엄마랑 아빠한테 각각 하나씩 물려봤지만 여기서 목의 각인이니까 발현되는 유전자는 무조건 아빠 유래만 발현되는 거죠. 알죠? 여러분들 생세포 만들 때 그 각인 유전자는 다 다시 탈메틸화 되었다가 제메틸화 패턴이 결정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발현한 60kg 달톤짜리는 이 아빠에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전자는 모계가 각인되고 발현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들은 60kg 달톤짜리를 발현하니까 그 남편이라고 불린 사람은 60kg 달톤 별표였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아들이 어떤 누군가와 결혼했는데 그 손자에서 50kg 달톤짜리 단백질이 발견됐고 손녀한테는 60kg 달톤짜리 단백질이 발견됐대요. 네, 그러면 이 유전자는 아빠한테서만 오는 거니까 이 50 아빠한테서 온 거고 60 아빠한테서 온 거니까 이 아들이라고 했던 아이는 60kg 달톤 슬래시 50kg 달톤 별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알 수 있겠죠? 이 아들이 50kg가 별표였던 이유는 이 엄마한테서 50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한테서 온 거는 각인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기억. 아들은 50kg에 60kg 별표냐? 아니죠. 60kg에 50kg 별표죠.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 니은 아내는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는 60kg에 50kg 별표로 돼 있어. 틀려. 남편의 유전자양 뭐냐? 디귿. 맞죠? 50kg, 60kg 별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딸은 뭐냐? 리을. 딸은 무조건 50kg이고 나머지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은 거니까 60kg 별표구나 50kg 별표겠죠. 맞죠? 딸은 50kg에 60kg 별표나 50kg 별표.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좀 어려웠나요? 자, 이거 해줘야 되나? 이건 수업 시간에 한 건데 문제 제가 숫자만 바꾼 거죠? 다음 초파리에서 질병 X는 저항성과 관련 있는 상염색체 A의 두 유전자, 상염색체의 유전이야. 블라블라 또 쭉 읽어봤더니 멘델 집단인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하리바이언베르크 법칙 문제야. 그래도 우리가 상염색체 우성 열성을 찾아야죠. 근데 여기서 대립분자는 A 플러스와 A 마이너스가 있는데 우열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요. 대립분자 A는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나타난다. RFLP 우리 아직 안 배웠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대립유전자를 제한 처리한 다음에 전경동하는 것을 우리가 RFLP라고 합니다. RFLP. 대립유전자를 전경동한 결과는 이런데 기억님 이것은 초파리는 개체죠.
초파리 개체는 EN으로 되어 있으니까 A별표 A 플러스 A 플러스거나 A 플러스 A 마이너스거나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겠죠. EN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과 같은 패턴을 나타내는 I는 A 플러스 형태로만 되어 있으니까 N은 A 플러스는 갈 수 있고 D는 A 마이너스는 갈 수 있고 디귿은 A 플러스 A 마이너스 모두 관찰되니까 디귿과 같은 초파리는 A 플러스 A 마이너스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때 X에 대한 저항성은 디귿도 있고 니은도 있어. 그러니까 니은이 있었다는 건 A 마이너스라고 된 I가 저항성이 있는 대립유전자라는 거죠. 근데 잡종 디귿에서 A 플러스 A 마이너스 있을 때 저항성이 있었으니까 저항성이 있는 A 마이너스가 우성, A 플러스가 열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디-바이언베르크 법칙에서는 먼저 각각 대립분자의 빈도를 찾는 게 항상 1순위라고 했죠. 그 찾는 법을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것처럼 만 개체 중에 저항성이 있는 개체, 있는 개체 해도 됩니다. 있는 개체는 A 더하기 A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 귀찮다고 했죠. 없는 개체, 만 개체 중에 6,400이 저항성이 있었다면 3,600은 저항성이 없겠죠. 그래서 A 플러스의 빈도를 Q라고 하면 Q 제곱이 0.36이라고 나왔으니까 Q는 0.6, B는 0.4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찾은 다음에 항상 뭐 시켜? 교배시킨다고 했죠. 유전장이 디귿과 같은 암컷 A 플러스 A 마이너스와 임의의 수컷을 교배해라. 교배 패턴도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A 플러스 A 마이너스에서는 A 플러스가 반절, A 마이너스가 반절의 확률로 나오며 임의는 A 플러스와 A 마이너스 모두 나올 수 있는데 A 플러스가 나올 확률 우리가 0.6이라고 계산했고 A 마이너스가 나올 확률 0.4라고 이미 계산을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항성이 있을 확률은 이라고 했는데 없을 확률을 빼면 된다고 했죠. 없을 확률 잠깐만요. 여기 아닌데 여기구나. 죄송. 없을 확률은 여기죠. A 플러스만 저항성이 없죠. 0.3이죠. 그럼 저항성 있을 확률은 이거의 나머지 이만큼은 0.7 70%가 되겠습니다. 끝. 자, 9번. 아프리카계 자손 중에서 가장 흔한 겸상절크 빈혈증은 400명 중에 1명으로 나타난다. 블라블라블라블라 했는데 여기 하디-바이언베르크 법칙이네요. 하디-바이언베르크 법칙이라고 했어. 상염색체, 석염색체 찾아야 되는데 이 겸상절크 빈혈증은 상염색체 열성 질환이다라고 알려줬네요. 상염색체 열성.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열성 대립자를 A라고 할까요? 우성을 라지 A라고 하면 우리 빈도 찾아야죠. A의 빈도를 P라고 하고 스몰 A 빈도를 Q라고 했을 때 이 집단 중에서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이 나타날 확률로 우리가 보통 찾았죠. AA가 되면 질병에 걸리는데 그 확률은 Q제곱인데 그거는 이 문제에서 400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Q는 20분의 1이 될 거죠. 그러면 P는 20분의 19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배를 보통 시킨다고 했죠. 교배 패턴 중에 어떤 패턴인지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어떤 가정인데요. 가의 남성과 나의 여성 사이에 겸상절크 빈혈증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근데 가와 나는 표현형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이거는 걸리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 모듈처럼 나오면 제가 그냥 보통 가계도에서는 부모는 뭐라고? 잡종, 그다음에 아이가 열성 이렇게 질병에 걸린다고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자, 이 유전자를 쓰면 얘가 스몰 a가 되죠. 왜냐하면 겸상절크 빈혈증은 우리가 지금 색깔로 표시했는데 열성 질병이니까. 그다음에 얘도 질병에 걸렸으니까 A인데 반드시 부모한테 하나하나 드림들을 받아야 되니까 이 아빠는 스몰 a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아빠는 질병에 안 걸렸으니까 라지 a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여러 가지겠습니다. 가는 스몰 a일 수도 있고 라지 스몰 a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알겠죠?
근데 그 확률이 또 반반이잖아. 가는 2분의 1의 확률로 라지 스몰 a거나 2분의 1 확률로 스몰 a 스몰 a죠. 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전혀 모르는 이 집단의 임의의 여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배 패턴에서 지금 한 명 여자는 임의의, 나는 임의의 사람이니까 임의의 사람에서 라지가 나올 확률은 우리가 20분의 19, 스몰 a가 나올 확률은 20분의 1 이렇게 구했죠. 근데 이 아주 임의는 아닌 이 가에서는 확률이 20분의 19, 20분의 1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제가 있다고 했죠. 제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저는 수업 시간에 이 사람한테서 임의의 정자를 뽑는다면, 자, 이 사람은 AA이거나 AA잖아. 그러면 생세포가 라지 A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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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서는 4분의 1의 확률로 라지가 나오고 4분의 3의 확률로 스몰 a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옆에처럼 복잡하게 안 해서 바로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겸상절콜구 빈혈증 아이가 태어날 확률의 셀은 이 별표 빗금침 셀이 되고 4분의 3a 곱하기 20분의 1a니까 80분의 3a 이렇게 한 큐에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하셨나요? 이렇게 구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잘 배운 거예요. 끝. 자, 그 다음 10번. 다음은 어떤 인구 2,000명인 어떤 집단에 대한 자료다. 이 집단은 멘델 집단이며, 멘델 하디바이언베르크 문제구나. 자, 그러면 뭐 해야 돼? 상염색체, 상염색체, 우성열성 찾아야 되는데, 정록생명은 제가 그냥 무조건 외우라고 했죠. 정록생명은 X 염색체 열성 질환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 대립자는 X라고 쓰고 비정상은 X 프라임이라고 씁시다. 그럼 우리가 보통 뭘 구해야 돼?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구해야 돼. X 프라임의 빈도를 제가 Q라고 해봅시다. 근데 인구 2,000명인 어떤 집단에서 남녀의 수는 같고 정록생명인 여자는 160명이다. 제가 이것도 그냥 이미 수업 시간에 해드렸죠. 이 생명인 X 염색체에서는 빈도를 구하는 게 좀 다르다. 또 특히 생명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랑 남자랑 나눠서 해야 된다. 여자 1,000명이 있는데 그 여자 1,000명 중에 생명인 여자가 1,000명인 여자 중에 160이 생명이다. 여자는 생명에 걸려면 X 프라임이 돼야 되니까 Q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자에서 Q는 4, 46, 0.4가 되겠죠. 여자에서 그냥 X의 빈도는 0.6이 되는데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다르지만 이 집단에서 남자와 여자의 이 각각 X 프라임의 빈도는 이 구한 값 그대로 써도 된다. 자, 보통 이걸 구하면 뭐 시킨다? 교배시킨다. 너무 지겹죠? 맨날 똑같아요. 영희가 이미의 남자와 결혼하는 교배를 해라. 근데 영희는 이미의 여자가 아니죠. 영희 어머니는 정록생명인데 영희는 정록생명이 아니래요. 영희의 어머니는 정록생명 X 프라임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영희는 생명이 아닌데 반드시 엄마한테 X 프라임을 받아야 되니까 영희는 무조건 X 프라임입니다. 그럼 아는 사람과 임의의 사람의 교배죠. X가 나올 확률은 0.6, X 프라임이 나올 확률은 0.4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영희 또 교배도 성염색체는 좀 다르다고 했죠. 임의의 남자에서 물론 여기 이렇게 해도 또 여자의 확률까지 곱해주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추천했죠. 남자랑 그래서 남자는 2분의 1의 0.5, 50% 확률로 Y를 주고 50% 확률로 X를 주는데 그 X에서 60% 확률로 X고 X 프라임 50%에서 X 프라임이 나올 확률이 40%니까 0.3, 0.2, 0.5 이렇게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처럼 계산하라고 했죠. 이미 남자는 Y를 또 반절 주니까 이렇게 해야 그 모든 전체 확률이 다 1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셀 다 더했을 때 1이 되게 하려면 세로랑 괄호 무조건 더했을 때 각각 1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2분의 1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정록생명인 여자 아이가 되는, 여자는 XX죠. 여자는 XX. 그러면서 생명이 될 셀은 제가 빗금친 셀이 되겠죠. 0.1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자꾸 실수하지. 이가 아니라
그 위죠, 위. 어차피 값은 똑같은데 여기죠, 여기죠. 여기가 0.2 x 프라임 곱하기 2분의 1 x 프라임. 0.1 x x 프라임. 그래서 확률은 10%가 되겠네요. 10%. 답은 10%. 끝. 자, 그다음. 다음은 어떤 동물에서 목의 형량 유전. 피트 기출이죠. 피트 기출. 목의 형량 유전은 엄마가 난자에 만들어준 분자에 의해서 자손의 표현형이 결정되는 거. 엄마가 난자에 넣어준 어떤 산물 때문에 자손의 표현형이 결정되는 것. 이 형질 A는 상염색체 존재하는 한 쌍의 대립분자에서 결정된다. 대립분자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며 형질 A는 열성 대립분자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대립분자를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거 지금 상염색체 우성 열성인데 여기서 열성을 우리가 제가 스몰 d라고 할게요. 우성을 라지 d라고 할게요. 그래서 스몰 d일 때 형질 A가 나타남 이렇게 해야 되겠죠. 형질 A의 우성 유전자 조사한 교배 실험 결과 가의 형질 A에 대한 유전자형은 우성의 동형접합이다. 알려준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가는 우성의 동형접합이니까 라지 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모경형 유전이라고 했어. 그래서 엄마가 이게 색깔이 칠해 있어가지고 유전자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어떤 형질일 때 자손이 형질 A가 지금 나타났죠. 다와 라에서 형질 A가 나타났어. 얘는 열성 형질이야. 이 열성 형질은 형질 A는 열성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DD여야만 형질이 나타나는 거야. 이 DD 형질이 모경형 유전이잖아. 이 나인 엄마가 난자를 만들 때 난자 핵에 상관없이 세포질에 스몰 d 산물을 넣었기 때문에 자손에서 형질 A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 나 엄마의 유전자는 스몰 D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몰 D 때문에 난자의 스몰 D밖에 못 나서 애들이 형질이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얘네들이 각각의 유전자형은 우리 유전학에서 배웠잖아. 라지 D와 라지 D, 스몰 D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유전자형은 라지 D, 스몰 D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라와 마가 결혼을 했을 때 여기서 또 질병에 걸린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건 얘 엄마, 이 난자를 만든 엄마의 유전자형은 스몰 D라는 거죠. 근데 얘는 왜 이 마라는 여자는 왜 정상일 수 있냐? 이 마의 엄마가 라지 D거나 라지 D 스몰 D, 여기서는 라지 D 스몰 D겠죠. 왜냐면 얘가 스몰 D니까. 이 마의 엄마가 라지 D 스몰 D, 마의 아빠가 라지 스몰 D라고 한다면 얘는 스몰 D이지만 엄마가 난자를 만들어줄 때 난자에 라지 D 산물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 마 자체는 형질 A가 없는 정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형 제가 다 5가지 찾아냈죠. 얘는 유전자를 여기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라지 D 스몰 D거나 스몰 D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형질인지 이 문제에서는 정확히 구할 수 없습니다. 끝. 자, 그림은 하디 바인베르크구나. 상염색체 우성열성인데 알려줬네요. 우성열성인데 열성일 때 백색증이 나타나니까 백색증의 대립분자를 스몰 A라고 하자. 우성의 대립분자를 라지 A라고 하자. 또 우리 빈도 구해야 되죠? 빈도. 이 집단에서 백색증의 확률은 25%다. 25%. 0.25는 스몰 A 빈도를 Q라고 하면 Q의 제곱이 0.2라는 거죠. Q는 0.5고 B도 0.5가 되겠네요. 그럼 보통 이제 교배를 시키죠. 2-4와 이미의 남자하고의 결혼. 자, 2-4의 유전자를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백색증 남자는 스몰 A. 이 엄마는 모르지만 여기서 백색증에 걸린 남자가 태어나려면 스몰 A를 줘야 되니까 엄마는 스몰 A. 그걸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엄마는 질병에 안 걸리니까 라지 A여야 돼요. 4번도 반드시 아빠한테 스몰 A 하나 받아야 돼서 스몰 A가 반드시 하나 있는데 질병에 안 걸렸으니까 라지 A를 하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4는 무조건 라지 A 스몰 A.
유전자를 아는 애와 모르는 아이의 교배인데요. 2-4는 2분의 1 확률로 라지 L을 2분의 1의 확률로 스몰 L을 주고 마찬가지로 이미도 0.5의 확률로 라지 A 0.5의 확률로 스몰 A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서 질병에 걸린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0.5 곱하기 2분의 1 AA 그래서 0.25 25%의 확률로 EU-4와 이미의 남자가 결혼했을 때 백색증이 생깁니다. 맞다. 자, 11번도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제가 숫자만 바꿔서 다시 문제를 냈네요. 네, 두루루룩 읽어봤더니 얘는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을 이루는 하디-바인베르크 문제구나. 상염색체 우성 열성이라고 하는데 X 염색체 연관이며 X 염색체며 플러스가 마이너스에 대해서 우성이다. 플러스일 때 오리발의 형태가 된다. 그래서 유전자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그냥 쓰도록 합시다. 그때 보통 이제 뭐 한다? 빈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빈도를 그냥 아예 알려줘 버렸네요. 플러스의 빈도 P 0.4 마이너스 빈도는 0.6이라고 합니다. 이 집단에서 암수의 비율이 1대1로 준다고 했을 때 오리발을 가지는 개체의 비율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염색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의의 집단에서 얘네들이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임의의 집단 난자를 하나 가져오면 난자는 0.4의 확률로 플러스 0.6의 확률로 마이너스가 나올 거며 정자를 하나 가져오면 0.2의 확률로 플러스 0.3의 확률로 마이너스 0.5의 확률로 Y 그죠? 0.4, 0.6 비율은 똑같은데 남자는 반절은 Y를 가져와야 되니까 X에 있는 아이들의 빈도를 쓸 때는 2분의 1로 나눠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 집단에서 오리발을 가지는 개체는 얼마냐? 오리발은 플러스가 있으면 되는데 우성이니까 이렇게는 오리발이 다 있겠네. 제가 빗금친 거 너무 많네. 없는 걸 찾는 게 좋겠네요. 여기는 0.8 곱하기 0.6 68에 48 0.48 그러니까 나머지 파란색은 5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12번.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이건 하지 맙시다.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는 걸로. 자, 마지막. 초파리의 몸 색깔과 날개 길이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상에 존재한다. 블라블라블라. 근데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근데 여기서 이제 달라진 점이 두 가지가 있죠. 초파리의 몸 색깔을 결정하는 것과 날개 길이. 자, 두 개가 나와도 걱정하지 마라. 그냥 단지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2번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몸 색깔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상염색체 상에 존재하며 회색 몸이 검은색 몸에 대해서 완전 우상이다. 날개를 결정하는 유전자도 상염색체 상에 존재하는데 서로 다른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때 긴 날개 롱이 흔적 날개 스몰에 대해서 완전 우상이다. 그래서 문자도 다 정해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구하면 돼 우리 빈도 구하면 되는데 자 어떻게 구하라고? 빈도는 가장 흔한 게 전체 개체 중에 전체 1000개 개체 중에 회색 몸 색깔이 510인데 회색 몸은 우성이잖아. 제가 빈도 구할 때 열성으로 구하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검은 몸은 1000마리 중에 490마리일 것이다. 긴 날개도 750인데 긴 날개도 우성이니까 흔적 날개는 250일 거다. 이렇게 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100분의 490 검은 몸이 나올 확률은 스몰 g 이렇게 하면 검은 놈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전체 1000개 중에 흔적 날개가 250인데 흔적 날개 때문에 L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각각의 빈도를 P, Q, R, S라고 했을 때 얘는 Q의 제곱의 값이고 얘는 S의 제곱의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Q를 구해보면 Q는 0.7, 7제 49니까 P는 나머지 0.3 이렇게 하시면 되고 S는요
S는 55, 25, 0.5. 그럼 R도 0.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바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기억. G의 빈도는 0.3, 스몰 g의 빈도는 0.7로 라지 g가 스몰 g의 빈도보다 더 작은 게 맞네요. L의 빈도는 0.5, 스몰 L의 빈도도 0.5로 서로 같은데 누가 더 크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유전장이 라지 스몰 g 이형접합자죠. 이형접합자는 우리가 EPQ가 됩니다. 얘는 ERS 2 곱해야 돼요. 네, 그래서 2 곱하기 0.3 곱하기 0.7 그래서 0.42 ERS는 2 곱하기 0.5 곱하기 0.5 0.5 그래서 스몰 G, 라지 G의 개체 비율이 라지 L, 스몰 L의 비율보다 더 작네요. 틀리네요. 자, 리을 보기. 유전장이 라지 G, 라지 L, 스몰 L이 임의의 수컷과 교배. 서로 다른 염색성.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세포는 2분의 1 확률로 라지 G, 라지 L, 2분의 1 확률로 라지 G, 스몰 L이 나올 수 있겠죠. 임의의 아이는 라지 G, 라지 L, 라지 G, 스몰 L, 스몰 G, 라지 L, 스몰 G, 스몰 L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다 해도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합시다. 그 중에 자손의 유전장이 라지 G, 스몰 L, 라지 L, 스몰 L 양성 잡종이 나오는 셀은 여기랑 그쵸? 얘는 스몰 G, 라지 L은 여기 두 군데가 있네요. 두 군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 각각의 비율을 구하면 되는데 라지 G, 스몰 G, 라지 L, 스몰 L의 빈도가 각각 위에 있으니까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몰 G가 나올 확률, 스몰 L이 나올 확률은 0.7 곱하기 0.5니까 0.35. 그다음에 스몰 G, 라지 L이 나올 확률은 0.7 곱하기 0.5니까 0.35.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셀, 요거나 요거, 이 양성 잡종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값은 0.7. 자, 위에는 0.35, 0.3 더한 0.7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0.35.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맞다. 답은 기억 리을. 자, 다 했네요. 우리 23회 해설 다 했습니다. 끝.